땅속에서 겨울을 보낸 곰개미. 집공사의 한창입니다. 재료는 잎과 잔가지. 싱싱한 사냥감들을 모아 곡간도 채웁니다. 바로 이곳이 곰개미의 왕국입니다.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 알을 낳습니다. 여왕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개미가 먹여줍니다. 하루에 수십 개, 평생 많게는 수십만 개에 이르는 알을 낳죠. 알을 돌봐 성체로 키워내는 것은 어린 일개미들의 몫입니다. 애벌레는 온도에 따라 자리를 옮겨주고, 보모는 분비물을 토해내어 애벌레의 몸 구석구석 발라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일개미보다 덩치가 큰 애벌레는 장차 공주개미와 수개미로 자라날 생식개미들입니다. 이 시기, 꽃들도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본능으로 역동합니다. 그중엔 특별한 유혹의 기술을 갖고 있는 꽃도 있죠. 애기 똥풀꽃은 씨앗이 성숙하면 씨방을 한껏 위로 치켜듭니다. 그리고 깍지가 여물어 벌어지면 그 틈새로 씨앗을 방출하죠. 개미는 이 씨앗을 좋아합니다. 씨앗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 엘라이 오점 때문이죠. 마치 젤리 같은 이 먹잇감은 맛도 별미지만 단백질, 포도당에 비타민까지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성실한 개미는 이 별미를 모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애기 똥풀 씨앗은 개미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엘라이 오점을 먹고 버린 씨앗은 이듬해 개미굴 주변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개미는 영양 풍부한 먹거리를 얻고 애기 똥풀은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공생 전략입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는 위가 2개 있습니다. 여분의 위 하나인 영양분을 농축해 저장해뒀다가 동료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먹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벌레에겐 이 농축액이 이유식입니다. 보모들은 공주개미가 될 애벌레는 더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더 따뜻한 곳에서 더 많은 먹이를 주며 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도하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주개미 애벌레가 씨를 토해내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됩니다. 보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번데기를 옮겨가며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으면
번데기 껍질을 뜯어내어 나용 상태로 돌봅니다.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미들의 지혜죠. 이렇게 개미들의 육아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명하지만 몸의 형태가 뚜렷합니다. 약 3주 후 공주개미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조금 먼저 깨어난 수개미도 날개를 폈습니다. 수개미는 발이 노란 것이 특징. 많은 생식개미들이 태어났습니다. 공주개미는 여왕처럼 검게 바뀌었습니다. 우화를 마친 수개미는 서둘러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공주개미 역시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여왕이 되면 한 달 이상 먹지 못하고 저장한 양분으로 왕국의 첫 일개미를 키워야 하죠.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은 6월. 드디어 그날입니다. 곰개미 공주가 생애 첫 외출을 합니다. 수개미들도 뒤를 따릅니다. 오늘은 공주님 시집 가는 날. 공들여 갖고 온 날개를 펼쳐 급하게 비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주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첫 비행은 실수투성입니다. 다시 심기일전.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첫 도약에 성공합니다. 공주개미가 날면 수개미도 비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일대의 모든 곰개미 왕국의 공주개미와 수개미는 일시에 날아올라 결혼 비행을 합니다.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공주개미는 약 30m에서 100m까지 날아올라 뒤따라 오르는 건강한 수개미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합니다. 단 하루의 허락된 시간, 그들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들만의 혼인의식입니다. 공주개미는 정자를 저장한 채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낙하합니다. 이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신여왕개미가 됐습니다. 이 순간이 이들에겐 가장 위험합니다. 비행으로 기력을 소진해 공격당하기 일쑤죠. 혼인 비행이 끝나면 수개미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여왕개미는 쓸모없어진 날개를 떼어내고 새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죠. 풀숲엔 짝짓기를 마친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왕은 주변을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혼자서는 왕국을 만들 수 없어 남의 왕국에 기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생할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곰개미 둥지. 곰개미 굴을 향해 질주하는 사무라이 개미 여왕. 잠시 멈칫하더니 돌격을 시작합니다.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곰개미 둥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곰개미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침입자를 공격합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고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달려드는 곰개미를 살짝 물었다 놓을 뿐 죽이지 않습니다. 흥분한 곰개미가 전투 페로몬을 발산해 전면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1차 포위망을 뚫고 조금 더 안쪽으로 진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곰개미들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일개미들이 곰개미 여왕을 피신시킵니다. 여왕을 지켜야 왕국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난 모양의 날카로운 턱, 사무라이 개미 여왕의 작은 움직임에도 곰개미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화학전에 육탄전까지 팽팽한 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침입자 여왕 개미는 이 시간까지도 인내해야 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곰개미 왕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키워낸 새 일꾼이죠. 지켜보던 곰개미 여왕, 참다 못해 직접 공격을 시도합니다. 농축된 개미산을 침입자의 머리에 쏘고 일개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흥분한 일개미들이 더 격렬하게 달려들어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전 태어난 어린 곰개미,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고 침입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개미산은 피부 조직을 녹일 정도로 강력하지만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산에도 견딜 만큼 강합니다. 공격을 받으며 곰개미들의 전투력과 여왕의 위치를 파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반격을 시작합니다. 나처럼 생긴 턱으로 일개미의 머리를 눌러 대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곧장 곰개미 여왕을 찾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격. 이제 난 모양의 턱은 잔혹한 무기가 됩니다. 낫을 적의 가슴에 찔러 넣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 가슴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치명상을 입힙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 부상당한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곰개미들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 산을 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입자 여왕을 따르는 곰개미가 하나둘 늘어갑니다. 여왕이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곰개미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곰개미들은 강한 여왕을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일개미들이 숨겨뒀던 고치들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왕국은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습니다. 곰개미 여왕을 몰아낸 사무라이 개미 여왕.
왕국의 새 백성들에게 양분을 구합니다. 여왕은 전투에 적합한 몸 구조 때문에 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들은 수시로 영양분을 나눠주고 고치를 바쳐 새로운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름. 숲에선 전설같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식구가 늘었습니다. 어미의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어린 새끼들. 이 조그만 잎들을 채워주기 위해 호랑지박귀 어미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사냥을 하죠. 숲의 가장자리, 수색과 사냥에 능한 개미가 있습니다. 주로 높은 산지에 사는 분개미. 강력한 턱과 개미산으로 무장한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인근의 곤충들에게 분개미의 굴은 죽음의 블랙홀이죠. 분개미 여왕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보통 여왕개미들은 일개미가 태어나면 노동을 하지 않지만 분개미 여왕은 다릅니다. 왕국의 규모가 꽤 커질 때까지도 일개미들과 함께 새끼들을 돌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여왕개미 혼자서도 왕국을 꾸릴 만큼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탈자들입니다. 둥지 근처 100m 반경을 수색해 먹잇감을 찾아내죠. 원정을 나온 분개미가 곰개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가 빼앗은 바로 그 곰개미 둥지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기생에 성공했습니다. 둥지엔 전 여왕이 남긴 곰개미 고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곰개미의 왕국을 확인한 분개미. 전투 페로몬을 퍼뜨려 일대의 동료들을 모읍니다. 곰개미 굴까지 넘보는 분개미들. 곰개미들도 입구를 막아 집단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분개미, 더 강력한 페로몬을 뿌려 더 많은 개미를 불러 모읍니다. 곰개미들도 사력을 다해 더 두터운 장벽을 만듭니다. 분개미들이 곰개미를 하나씩 끌어내면서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분개미는 결정적 일격을 위해 대규모 전투 개미들을 투입합니다. 침투와 약탈에 능한 개미답게 순식간에 진격하죠.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곰개미들은 혼란 속에서도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곰개미들은 고치를 물고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유전자를 보존해 왕국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약탈자들은 길목에서 그들을 노립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그 순간에도 둥지 내부에선 약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둥지 깊숙한 방에는 침략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고치들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 또한 살아남았죠. 약탈자들은 몸체만한 전리품을 들고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집까지는 100여 미터. 그들 체감 거리로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많은 고치를 얻었습니다. 분개미는 약탈한 고치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곰개미로 길러냅니다. 고치 상태에서 납치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분개미 왕국의 이방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개미들은 이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산란에서 일개미로 키우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일개미를 얻었으니 이보다 경제적일 수 없습니다. 분개미는 그렇게 세력을 키워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곰개미의 둥지에 기생한 지 2달. 왕국엔 새 여왕의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왕국에 곰개미 여왕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낳고 곰개미가 기른 첫 일개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데 6시간, 몸을 닦아주는데 서너 시간. 왕국의 식구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첫 사무라이 일개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얻는 개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 개미들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방치되거나 곰개미들에게 공격받아 죽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 냄새도 모습도 곰개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왕 또한 그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의 대다수는 곰개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선 오직 사무라이 개미만 태어납니다. 어느 순간 종의 비율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사무라이 개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왕국 내부에서만 머무릅니다. 왕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곰개미들이 합니다. 개미굴을 확장하고 사무라이 개미의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기 위해 사냥을 하죠. 풀숲이 소란스럽습니다. 곰개미들이 집단으로 사냥 중입니다. 사냥감은 사슴풍뎅이. 개미산을 쏘며 끈질기게 공격하는 곰개미들. 개미산은 곤충의 신경 조직을 파괴합니다. 곰개미는 몸집은 작은 편이지만 공격성이 강하고 빨라 사냥 성공률이 높습니다. 개미산 공격에 사슴풍뎅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곰개미가 분해할 수 없는 먹잇감이죠. 곰개미는 질긴 먹이도 곧잘 분해합니다. 갈고리 형태의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라이 개미들은 난 모양의 턱 때문에 먹잇감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는 분해한 약물을 액체 상태로 위에 저장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먹는 것조차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곰개미가 영양분을 농축해주면 받아 먹을 뿐이죠. 난 모양으로 생긴 사무라이 개미의 턱은 싸울 때 이외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개미가 많아질수록 왕국엔 더 많은 곰개미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 사무라이 개미의 약탈 본능이 깨어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일개미가 정찰에 나섰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숨겨진 곰개미 둥지를 찾고 있습니다. 숲 여기저기를 꼼꼼히 수색하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서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만 곰개미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뾰족한 턱은 큰 힘을 발휘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확인하며 사무라이 개미는 페로몬을 뿌려 냄새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연결된 길이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병의 소식이 굴 깊숙이 전달되고 잠시 뒤 사무라이 개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곰개미는 해독이 불가능한 그들끼리만 아는 페로몬을 뿌렸습니다.
오직 사무라이 개미들만 출정을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길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본 왕개미들이 막아섰습니다. 왕개미의 습격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되지만 그들의 본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들의 이동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들은 정찰병이 남겨놓은 페로몬 길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원정대. 멀게는 100여 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선발대가 페로몬 길을 따라 방향을 잡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곰개미 굴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무차별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군도 속속 도착합니다. 곰개미들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빠르고 잔혹한 이 약탈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곰개미의 고치와 애벌레. 자신들이 왕국에서 노예로 부릴 일꾼들입니다. 약탈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종결됩니다. 공들여 만든 곰개미 둥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약탈과 질병 등으로 신여왕개미가 대규모 왕국 건설에 성공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합니다. 약탈자들은 서둘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치를 물고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100여 미터를 전력 질주로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왕개미가 문제입니다. 길목을 가로막는 왕개미들. 사무라이 개미가 들고 있는 고치는 이들에겐 먹잇감입니다. 왕개미는 강력한 턱으로 사무라이 개미를 공격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도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됐습니다. 이번엔 왕개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살아남은 전사들은 왕국으로 귀환합니다. 납치해온 고치들은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 식구로 자라나게 되죠.
사무라이 개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약탈된 곰개미 고치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것은 기존의 왕국에 있던 곰개미들입니다. 곰개미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 곰개미들을 먹이고 보살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키워냅니다. 납치당해 온 것을 모른 채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해질 무렵, 곰개미가 풀잎을 타고 오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끝에 다다르면 더 갈 수 없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풀줄기의 가장 끝, 가장 높은 곳, 사력을 다해 올라갑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곰개미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왕국 바로 위. 곰개미들은 왜 위태로운 고공고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밤이 되자 곰개미들은 풀잎을 물기 시작합니다. 몸을 흔들어 안전한지 확인도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개미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몸에선 하얀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백강균. 곰개미들은 곤충의 몸에 기생해서 번식하는 병원성 곰팡이에 감염됐던 것입니다. 이 균에 감염된 개미들은 하나같이 곰개미 둥지 근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체에서 곰팡이 포자가 올라와 흩어지죠. 곰개미는 포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려는 백강균의 조종을 받아 높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다른 곰개미가 끌어내려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포자가 흩어져 감염되면 개미왕국 전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균입니다. 다시 찾은 사무라이 개미 둥지. 그동안 몇 차례 더 약탈이 이루어졌습니다. 납치해온 고치에서 태어난 곰개미들로 왕국엔 일꾼이 늘었습니다. 그 안락함을 누리는 건 사무라이 개미입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곰개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죠. 곰개미들끼리는 한 식구처럼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조금의 변화라면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개미는 쉽게 먹이를 내주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사무라이 개미들끼리 입을 맞대보지만 얻을 건 없습니다. 배고픈 사무라이 개미는 가장 약한 곰개미를 공략합니다. 곰개미에게 먹이를 공급받기 힘들어져 가로채기를 시도하는 녀석도 생겨납니다. 곰개미들이 사무라이 개미와 영양 교환을 피하려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치는 오늘 심기가 불편합니다. 깃털 속에 진드기가 있는지 계속 가렵습니다. 이럴 땐 불개미가 최고입니다. 날개와 깃털에 불개미들을 올려놓고 자극합니다. 까마귀도 이 불개미 목욕탕을 좋아합니다. 부리로 불개미를 자극해 더 많은 개미를 불러 모읍니다. 엔팅이라는 조류들의 행동. 위협을 느끼면 불개미는 개미산을 쏘아서 상대를 위협합니다. 새들은 그때를 노려 개미산을 깃털 곳곳에 바르죠. 강산성인 개미산은 진드기나 기생충을 녹여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물 한 방울 없어도 시원하고 개운한 불개미 목욕탕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둥지에선 생식 개미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의 유전자를 받고 곰개미의 보살핌 속에 태어난 제국의 후예들. 이들이 결혼 비행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제국을 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비상입니다. 봄과 여름, 탄생과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숲은 가을을 맞았습니다. 낙엽은 대지를 덮지만 지난 계절, 이 땅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삶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숲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토록 성실한 미래가 잉태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침략과 약탈, 전쟁, 그 모든 것은 세상에 하나의 유전자라도 더 남기려는 생명의 몸부림. 생존을 위한 연대와 협력 속에 제국은 탄생했습니다. 유난히 화창하고 바람 드문 봄날. 자연은 이런 날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일본 왕개미 공주들. 오늘 그동안 벌려왔던 혼인 비행을 합니다. 수컷들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이 순간을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참새입니다. 참새의 눈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짝짓기를 앞둔 개미들의 비장함이 보일 리 없습니다. 참새 눈엔 이 모든 게 그저 잘 차려진 잔치상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혼인 비행은 결국 성공합니다. 하늘 먼 곳으로 올라가 짝짓기를 하고 유전자를 저장해 돌아올 것입니다. 생식 개미들이 빠져나간 일본 왕개미 둥지. 거대한 애벌레가 있습니다. 왕개미들은 자신들보다 두세 배 큰 이 애벌레를 정성껏 돌봅니다. 몸을 청소해주고 영양분까지 나눠줍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배은망덕합니다. 왕개미들의 생명과도 같은 애벌레와 고치를 욕심내죠. 이들은 일본 왕개미 집에 더보살이를 하는 다묵부전나비 애벌레입니다. 일본 왕개미들은 탐욕스런 세입자를 피해 고치를 한쪽으로 치워두기도 합니다. 녀석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해 전 6월에 태어나 지금 11개월째 이곳에서 개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죠. 왕개미들은 입을 맞대 영양분을 나눠줍니다. 이들은 왜 남의 자식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 감노 때문입니다. 감노는 말 그대로 단맛을 내는 물입니다. 개미가 다묵부전나비 애벌레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면 애벌레는 배끝에 위치한 분비샘을 통해 감노를 내어줍니다. 일본 왕개미가 아주 좋아하는 단물이죠. 애벌레의 분비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미굴에는 많은 수의 다묵부전나비 애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안전한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받는 대신 과당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물을 제공하면서 왕개미와 함께 살아왔죠. 다묵부전나비 애벌레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벌레는 몸을 돌에 단단히 고정하고 탈바꿈을 시도합니다. 나비가 되기 전 마지막 단계,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보름 후
일본 왕개미는 나비의 번데기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물을 내놓지 않지만 왕개미들은 변함없이 번데기들을 청소해주고 관리해줍니다. 나비의 애벌레가 개미굴을 찾은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우화가 시작됐습니다. 긴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날개를 얻은 나비. 여기저기서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개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적들의 공격을 스스로 막아내야 하죠. 어미가 낳고 일본 왕개미가 기른 또 하나의 생명. 이제 그 왕국을 잠시 떠나갑니다. 일본 왕개미가 몹시 흥분했습니다. 개미의 뒤를 쫓는 작은 파리들 때문입니다. 몸 길이 0.8mm. 벼룩처럼 작아서 벼룩파리라 불리우는 이 녀석들은 개미를 쫓아다닙니다. 주로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린 왕개미의 꽁무니를 노리죠. 하지만 왕개미는 엉덩이에 난 황금색 털이 센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뒤에서 몰래 접근해와도 엉덩이의 털로 모든 상황을 감지합니다. 화가 난 왕개미, 뒷발차기로 한 방 먹입니다. 작은 파리 한 마리에 덩치 큰 개미들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파리는 더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전략을 바꿔 나이가 많아 털에 감각이 무뎌진 개미를 공략합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 첫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벼룩파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죠. 파리는 개미의 몸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파리의 집요함은 개미의 완력으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산란을 마칠 때까지 버틸 것입니다. 결국 개미는 도망치듯 집으로 향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닷새가 지나면 왕개미의 몸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머리가 축 처져 바닥에 끌립니다.
놀란 동료가 도와주려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개미의 몸은 자라고 있는 파리의 유충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파리 유충들은 개미의 내장 기관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일본 왕개미들은 병든 개미를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머리를 끌고 다닌 지 7시간.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머리를 떼어내는 행동은 벼룩파리가 성충이 됐을 때 개미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비가 된 개미는 12시간을 더 버팁니다. 이 작은 몸을 나눠 가진 위험한 동거의 결과입니다. (5월) 꽃은 달콤한 꿀을 머금고 벌들을 유혹합니다. 불개미도 이맘때 한껏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딧물이죠. 봄에 불개미는 농부가 됩니다. 마치 사육하듯 진딧물을 보살핍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농장의 울타리를 넘으려 하네요. 농부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보초를 서는 불개미. 그 누구의 접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개미가 진딧물 농장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꿀맛 같은 이 감로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는 진딧물은 남은 포도당을 응축해 감로로 배출합니다. 불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주고 이 단물을 받아먹죠. 이곳이 불개미의 둥지입니다. 불개미는 주로 침엽수의 잎이나 식물의 잔가지를 이용해 집을 짓고 보수합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불개미의 집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집 귀뚜라미죠. 개미집 귀뚜라미는 불개미만큼이나 이 둥지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사냥해온 먹이도 멋대로 훔쳐먹죠. 이처럼 뻔뻔한 침입자지만 불개미는 귀뚜라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뚜라미는 불개미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활보하고 다닙니다. 대체 어떻게 이토록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개미집 귀뚜라미의 더듬이는 냄새와 진동을 감지하는 탁월한 감각기관입니다. 몸의 뒤쪽에서 다가오는 움직임은 꼬리에 난 한 쌍의 돌기에서 감지하죠. 후방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돌기엔 털이 나 있어 개미가 뒤에서 다가올 때 일어나는 미세한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해냅니다. 앞뒤로 강력한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있는 개미집 귀뚜라미.
기동력은 이 두터운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뒷다리 근육이 유독 발달돼 있어 순간적인 추진력을 내는 데 탁월하죠. 위기 시엔 몸의 20-30배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 귀뚜라미는 늘 개미보다 딱 한 발 더 빠릅니다. 또 개미집 귀뚜라미에겐 냄새로 개미를 속이는 감쪽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굴 바닥에 묻어있는 개미의 페로몬을 몸에 바르거나 먹어 자신의 몸에서 개미와 똑같은 냄새가 나게 하는 페로몬 복제술이 그것입니다. 때론 과감하게 개미의 몸을 직접 부비거나 갉아서 묻히기도 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개미들은 이들을 자주 동료로 착각합니다. 개미집 귀뚜라미가 이토록 갖은 전략을 써가며 더부살이를 하는 이유는 먹이 때문입니다. 개미도 이를 알기에 귀뚜라미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쫓아보지만 문제는 딱 한 발입니다. 딱 한 발이 늦어 잡지는 못합니다. 개미집 귀뚜라미에게 말랑말랑한 영양 만점 번데기는 아무리 눈칫밥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메뉴입니다. 경계가 느슨해진 사이 고치 하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영 먹기가 힘든가 본데요. 이번엔 제대로 찾았습니다. 불개미들이 수개월을 보살펴온 나영. 성체가 될 날이 눈앞인데 순식간에 귀뚜라미의 먹이로 희생되고 맙니다. 개미들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를 들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6월) 숲 곳곳에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개미집 꽃등에도 짝을 찾았습니다. 등에 털이 붉고 덩치가 큰 것이 암컷입니다. 짝짓기를 마치자마자 암컷은 비행을 하며 일대를 둘러봅니다. 암컷은 산란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개미집 꽃등에가 노리는 건 곰개미의 둥지입니다. 오랫동안 개미집 꽃등에는 곰개미의 집에만 알을 맡겨왔습니다. 개미집 꽃등에의 탐색전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에 새끼를 맡기려는 어미의 본능이죠. 드디어 산란처를 정한 어미.
개미굴 입구에 산란관을 집어넣고 알을 낳습니다. 이 순간엔 개미가 어떤 거센 공격을 해도 꿈쩍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죠. 어미는 모두 10여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개미 왕국에 들어온 업둥이들입니다. 일주일 후, 알이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2mm, 투명한 유백색 애벌레들이 일제히 깨어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 본능적으로 개미굴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여린 것들이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석 달 뒤, 개미집 꽃등의 애벌레는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말랑말랑하던 몸은 딱딱해졌습니다. 개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머리는 최대한 작게 몸 안쪽으로 숨겨뒀습니다. 몸통으로 가려 보호하면서도 두 개의 촉수는 수시로 내밀어 더듬이 역할을 합니다. 몸의 가장자리를 두른 털들은 감각기관입니다. 바닥의 진동을 감지해 적이 접근하는 걸 알아챕니다. 몸통을 두른 그물망으로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몸을 움찔할 때마다 수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발은 없지만 배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달팽이처럼 근육판들이 잘 발달돼 있어 상하 좌우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몸통에 난 돌기는 호흡관입니다. 비가 와 물에 잠기더라도 약간의 공기만 있으면 이곳을 통해 숨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확연히 다르지만 곰개미는 개미집 꽃등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녀석은 곰개미와 똑같은 페로몬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곰개미들이 냄새에 홀려있는 사이, 꽃등의 애벌레는 곰개미 애벌레를 먹어치웁니다. 한 번 걸려들었다 하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블랙홀이죠. 꽃등의 애벌레의 사냥은 은밀하면서도 잔혹합니다. 녀석은 빨판처럼 생긴 주둥이 입구를 곰개미 애벌레의 몸에 꽂습니다. 그리고 속을 후벼 파며 흡입하죠. 체액을 모두 빨아먹고 나서야 사냥은 끝납니다. 애벌레로 지내는 동안 모두 120여 마리의 곰개미 애벌레를 먹어치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일본 왕개미들이 서둘러 나뭇잎을 모읍니다. 찬바람을 막고 때론 이불이 되어줄 방한용품입니다. 개미들의 겨울은 사람과 달라서 기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외부 활동을 접고 둥지 안에서만 지냅니다. 모두가 월동 준비로 바쁜 이때 정찰을 하느라 바쁜 개미가 있습니다. 가시개미입니다. 숲에 사는 가시개미는 독자적으로는 왕국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언제나 남의 집 탐장을 넘봅니다. 가시개미 여왕. 일본 왕개미의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죠. 가시개미 여왕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찰 나온 일본 왕개미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일본 왕개미. 하지만 가시개미 여왕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왕은 지금 일본 왕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일본 왕개미 왕국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침입자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일본 왕개미들은 입구를 봉쇄합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월동을 준비하는 일본 왕개미 왕국. 평온합니다. 번식을 끝낸 여왕개미는 일개미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양분을 충전하고 있죠. 굴 입구에 침입자가 들어와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가시개미 여왕은 아직 일본 왕개미의 페로몬을 복제 중입니다. 왕국에 진입하는 지금은 일개미의 페로몬이 필요하지만 나중엔 여왕의 페로몬까지 복제해야 합니다. 일본 왕개미들이 우호적인 걸 보니 복제가 잘 됐나 봅니다. 함께 들어온 가시개미 여왕들은 이 가시개미 여왕의 페로몬을 서로 복제합니다. 일본 왕개미의 페로몬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격입니다. 일본 왕개미 여왕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곳 일개미의 페로몬을 잔뜩 바른 가시개미 여왕. 왕국의 중심부를 지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시개미가 일본 왕개미 여왕을 덮칩니다. 하지만 성급했던 걸까요? 단번에 적을 알아챈 일본 왕개미 여왕. 전투 페로몬을 쐈습니다. 주변의 일개미들이 모두 달려들어 총 공격을 합니다. 병정개미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왕국 쟁취의 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지만 둥지엔 아직 여러 마리의 가시개미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가시개미 여왕이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엔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숙하게 일본 왕개미 여왕의 목덜미에 자신의 턱을 찔러 넣습니다. 가시개미 여왕은 배 아래쪽으로 공격해야 일본 왕개미 여왕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가시개미 여왕이 금색 앞다리로 여왕의 몸을 비벼 제 몸에 문지릅니다. 일본 왕개미 여왕의 페로몬을 복제하는 행동입니다. 가능한 빨리 충분히 발라서 위장해야 일개미들에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 대 1 혹은 수만 대 1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전투입니다. 싸움은 2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제 지리한 승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왕개미 여왕,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가시개미 여왕은 계속 배 위에서 페로몬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점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은 일본 왕개미들이 합니다. 가시개미 여왕을 핥아주고 먹이를 공급해주면서 새 여왕이 탄생했음을 알립니다. 이제 왕국의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모두가 웅크리고 있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곰개미의 둥지에 맡겨졌던 개미집 꽃등에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곰개미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곰개미는 번데기일 때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번데기로 한 달. 우화를 시작합니다. 자연이 자연에게 맡겼던 생명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날개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미집 꽃등에는 자신을 키워준 곰개미 동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미가 그랬듯 짝짓기를 마치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산란을 할 것입니다. 가시개미가 기생을 시작한 일본 왕개미의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국의 식구들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왕개미와 가시개미가 뒤섞여 살아가고 있죠. 일본 왕개미 여왕을 몰아낸 가시개미 여왕은 이 왕국의 여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왕에게서 새로 태어난 가시개미들로 왕국의 식구들은 서서히 교체되고 있습니다. 알과 애벌레를 돌보는 중요한 일은 모두 가시개미가 하고 있죠. 일본 왕개미는 더 이상 이 왕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먹이를 나르고 보초를 서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 가시개미에게 먹이를 얻어먹기도 합니다. 가시개미 일개미는 턱이 날카로워 사냥감을 뜯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한때 왕국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변방으로 밀려난 일본 왕개미. 한 계절 사이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갑자기 일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곰개미 때문입니다. 먹이를 노리고 습격한 곰개미. 가시개미가 밀리자 덩치가 큰 일본 왕개미가 힘을 보탭니다. 왕국의 침입자를 물리치는 연합군입니다. 전투가 끝나자 가시개미가 왕개미의 상처를 핥아줍니다. 하지만 먹이는 동족에게만 나눠주죠. 그들은 잠시 거처를 빌리는 대상일 뿐 영원한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시개미의 군체가 커지면 곧 자신들이 온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 왕개미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숲을 살랑입니다. 일본 왕개미 둥지에서 자란 담흑부전 나비입니다. 짝짓기를 마친 담흑부전 나비는 지금 산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나비가 찾는 조건은 확실합니다. 새 순에 진딧물과 일본 왕개미가 있어야 하죠. 담흑부전 나비, 딱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나비는 개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알을 낳아서
붙이기 시작하죠. 어미에겐 유전자에 각인된 노하우가 총동원된 선택입니다. 한 번에 낳는 알은 10개에서 20개 정도.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생명으로 여물어 갑니다. 어미의 바람대로 알 주변엔 늘 일본 왕개미가 있습니다. 닷새 후 알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애벌레들은 알의 껍질을 갉아먹으며 세상에 나옵니다. 어린 애벌레들은 집단으로 생활하며 새순의 잎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딧물이 뱉는 단물, 감로입니다. 다묵부전나비 애벌레는 진딧물을 자극해서 감로를 얻어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진딧물의 단물을 받아먹습니다. 성에 차지 않으면 더 큰 진딧물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감로는 애벌레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일본 왕개미도 좋아합니다. 다묵부전나비 애벌레들이 일령일 때 감로를 두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모두 이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그 달콤함을 자주 맛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이 높은 왕개미가 애벌레보다 한 수 위죠. 다묵부전나비 애벌레가 탈피를 합니다. 일령이 되면 꼬리 끝에 한 쌍의 돌기가 생깁니다. 몸도 3배는 커집니다. 이제 애벌레는 흩어져서 각자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들과 개미들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묵부전나비 애벌레들이 진딧물처럼 감로를 내보이며 왕개미를 유혹합니다. 개미가 물기 좋도록 몸을 구부려주는 서비스까지 합니다. 왕개미에게 노골적으로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일본 왕개미는 다묵부전나비 애벌레를 둥지로 데려갑니다. 곁에 두고 언제든 단맛을 즐기고 싶어서죠. 둥지엔 그런 개미가 한둘이 아닙니다. 단맛의 유혹에 빠져
이방의 존재를 스스로 집안에 들여놓은 개미들. 애벌레는 개미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애벌레를 기르듯 돌봐줍니다. 일본 왕개미 여왕도 이를 묵인합니다. 다묵부전 나비 애벌레는 어떤 경계나 속임수 없이 일본 왕개미의 둥지를 활보하는 몇 안 되는 손님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개미 왕국은 오랫동안 다른 생명들과 이 터전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때론 희생과 양보를 필요로 하는 위험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혼자란 없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투쟁과 협력의 결과로 생명을 이어왔죠. 이 감로처럼 달콤하지만 때론 치명적인 자연의 숙명입니다.